왔어? 그럼 문 닫고 편하게 앉아. 오늘 괴톡방에는 딸을 죽인 범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네. 자, 그럼 시작할게. 너희는 우연을 믿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지?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 세상엔 우연이란 게 있어. 그 정도로만 남겼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너희도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하게 될 거야. 정말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던 어떤 흐름이었을까? 어제는 내 딸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 내 딸의 이름은 에밀리. 당시 겨우 14살이었지. 아직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웃음이 많고 친구들이랑 떠드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어.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에밀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정말 말 그대로 아무 흔적도 없이.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누군가와 다투는 적도 없었고 납치됐다는 증거도 없었어. 경찰도 수사관도 심지어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에밀리가 사라진 뒤 나와 남편 그리고 에밀리의 오빠 조셉은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모르는 번호가 뜨면 손이 떨렸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에서 아직 실종 상태이며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괴로웠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잖아. 근데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조금도 익숙해지지 않았어. 정말 차라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라도 알 수 있었다면 슬퍼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사람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어.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어제 처음 보는 주소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거든.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주소였어.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 근데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결국 열어봤어.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지. 스탠필드 부인께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메일은 계속 이어졌지. 에밀리는 편안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짓은 끔찍했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부인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에밀리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당연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불편해하고 피했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은 결국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제가 했던 행동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 자체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하지만 메일은 멈추지 않았어. 저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상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죠. 직접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1년 전 저는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메일을 닫으려고 했어. 정말로. 근데 손이 떨어지질 않더라. 마치 끝까지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저를 경계하지 않을 때까지. 제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될 때까지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에밀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미리 숲속에 있는 낡은 오두막 하나를 골라뒀어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죠. 에밀리는 처음에는 따라오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에밀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순간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부터 에밀리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그리고 메일은 계속 이어졌어. 그 뒤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조차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에밀리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강한 아이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딸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기분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메일은 계속됐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느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공포와 혐오뿐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머릿속에 있던 끔찍한 상상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누군가 에밀리를 발견할까봐, 제가 한 일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저는 에밀리의 흔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정리한 뒤 숲속 깊은 곳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 읽고 싶지 않았는데 눈이 계속 그 문장을 따라가더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빼앗은 생명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어두운 충동조차 이겨내지 못한 비겁한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제 생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밀리에게 한 일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사실이 부인께 아주 조금이라도 답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일은 그렇게 끝났어. 나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내용을 전부 믿은 건 아니었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을 잃고 1년 동안 고통받은 가족에게, 그것도 정확히 그날에 맞춰서 이런 메일을 보내다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남편에게도 아들 조셉에게도 이 이메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 나 혼자 감당하기로 했지. 그 이메일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무너지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밤을 보내고 오늘 아침이었어.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 모든 방문은 닫혀 있었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때였어. 갑자기 두 번의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어. 나는 순간 아무 생각도 못하고 남편이랑 같이 조셉 방으로 달려갔어. 문은 잠겨 있었고 우리는 있는 힘껏 문을 부쉈어.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늦었어. 조셉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 한 발은 노트북을 향해 쏜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그 아이 자신을 향해 쏜 뒤였어.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너희는 우연을 믿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정말 끝난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네. 다음에 또 괴이한 이야기 하나 들고 올게. 그때까지 괴톡방은 나가지 말고